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또 이제 한 주가 마무리 되었죠. 그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니까, 자,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우리 또 셀트가 아무튼 힘을 내야 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간단하게 또, 보고, 그리고 또 베그젤마가 이제 드디어 돈을 또 우리 국내에서 벌기 시작을 하네, 그죠? 요 관련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수급상으로 큰 변화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이번 주 또 시작을 한번 전망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 주말에 미국이 그 나스닥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그죠? 0.52%. 그래서 이제 11,226포인트인데 여전히 미국의 나스닥은 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우는 연일 또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를. 그래서 이제 우선 다우를 한번 살짝 보면, 그죠? 다우가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 전고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 전고점 밑에서 이렇게 조정을 일주일 동안 봤더니 지난주에 다우는 돌파를 그냥 해버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 이게 자체가 저번 이제 8월 달에 미국 시장이 나름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또 우리 시장도 견조하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는 좀 랠리가 연말까지 좋을 것이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8월 달에 잭슨 홀에서, 그죠? 또 파월 의장이 180도 달라진 강경 매파 발언을 하면서 주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어쨌든 뭐 10월 달에 이제 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뭐 연말까지는, 그죠? 미국 시장도 무난히 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러나 이제 다우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또 나스닥은 뭐 그렇지 못했으니까, 나스닥은 첫 번째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테슬라가 아무튼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그죠?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또 이제 지난주에는 이쪽 그 애플도 조금 악재가 좀 겹치고 있죠, 그죠? 중국의 또 그 폭스콘 공장에 또 뭐 생산 차질이 아무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애플이 지금 이제 메뉴를, 그죠? 박기성이가 있었던 메뉴를 인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애플이 조금 또 한 2% 이상 하락을 했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미국이 어쨌든 뭐 그 추수감사절로 하루 목요일날 휴장이었고, 금요일날은 이제 반장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 소비로 이어지는지, 그죠? 요 부분이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쪽 그 소매 판매, 그죠? 요 부분 자체가 이제 또 주가에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어쨌든 뭐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이제 좀 주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은 지난주에 그 코로나 상황이 아무튼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급 준비를 또 낮췄죠. 0.25% 그죠?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3분기에 소매업체들은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또 주가에, 그죠? 변동성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쨌든, 다우는 연일 상승, 또 나스닥은 기술들의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스닥이 이제 21평과 121평 요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500포인트하고 뭐 1900, 11,000 요 사이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무리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결국은 외국인들은 보면은 그 6,900억 매수거든요. 그죠? 코스닥도 소폭의 매수죠.
이제 기관들도 지난주에 1,800억 매수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가 4,400억 매수니까. 반면에 연기금은 지난주에도 크게 팔았죠. 연기금. 그죠? 연기금 비롯해서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주가 우리 시장이 조금 뭐 종목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금융 투자 쪽의 수급과 또 이쪽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죠? 양호했고, 반면에 이제 액티버 펀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는 펀드는 지난주에 누렇지 파는, 그러니까 이쪽에 뭐 물량이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이번 주도 무난히 이제 좀 흐름을 좀 상승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우리 셀트의 또 차트를 한번 살짝 보고 시작을 할까요? 자, 셀트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아무튼 끝까지 밀면서 결국은 이제 목요일날 상승했던 부분을 그죠? 다시 하락을 시키는 흐름이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물론 저점 자체는 지난주에 17만 3천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지만 17만 5천원대 정도 여기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9월 달에 또 그 10월 달 초,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주봉상도 그렇고 양보를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죠? 뭐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워낙 또 거래 역시 거래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17만 주 때 뭐 최저 그래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무난하게 좀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미국 시장만 크게 좀 그죠? 우리 시장만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아바스틴이 우리나라 어쨌든 미국 다 이제 승인을 다 받았죠, 그죠? 판매 승인을 받았고 지금 뭐 3분기, 2분기부터 어쨌든 또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셀트가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12월 1일부터 그죠? 12월 1일부터 이제 급여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등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0.1g 또 0.4g인데 이 부분은 이제 0.1g은 한 20만 8천원 정도, 0.4g은 67만원 정도 이렇게 등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지금 뭐 오리지널도 있지만은 이쪽에 삼성이라든지 또 이쪽에 이제 알보젠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쪽도 판매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우리 시장 규모가 1,000억 규모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죠? 1,000억 규모면. 근데 1,000억 규모 중에서 거의 뭐 아바스틴이 거의 뭐 상반기에 거의 한 300억, 400억 되니까 바이오시밀 회사들은 뭐 거의 아직까지는 그죠? 한 200억 정도 가지고 나눠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셀트가 이제 들어가면서 다시 또 경쟁력을 그죠? 키우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셀트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죠? 생산부터 해서 판매까지.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제 생산 따로, 판매 따로,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에서도 뭐 셀트가 더 유리하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셀트에 있어서는 아무튼 이제 매출로 또 만들어지는, 그죠? 제품이 하나 등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베그젤마가 유럽에서부터 이제, 우리 국내야 사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죠?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 이제 앞으로 미국,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좀 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 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급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그래도 14,000주 매수예요. 매수. 지난주. 그리고 개인들이 당연히 뭐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24,000주 약간 이제 매도 개인들이 매도네 지난주에 그죠?
저는 지난주에 개인들이 매수한 줄 알았더니 매도를 했군요. 그죠? 자, 지금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들이 14,000주, 15,000주 매수, 기관들이 8,400주 매수죠. 개인들이 매도를 했군요. 저는 매수를 한 줄 알았더니 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앞에도 기관들 중에서 누가 금융투자 쪽이 매수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전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금융투자 쪽의 매수.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기타 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뭐 투신보험이 이제 매도한 거거든요. 셀트도 보면은 지난주에 금융투자가 어쨌든 45,000주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주가가 뭡니까? 어쨌든 하락은 했지만 거기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모펀드도 소폭 매도, 뭐 연기금도 소폭 매도, 연기금 18,000주 매도, 지난주에. 투신들도. 그러니까 이건 전체 시장에서도 이런 매도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수급은 혼조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다. 개인들이 결국은 또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11월 달도 보면은, 11월 달은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11월 달 주가가 어쨌든 좀 10월 달에 좀 오르다가 11월 달 조정을 받았으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한 91,000주 정도 매도해요. 11월 달에는. 기관들도 69,000주. 근데 11월 달에 기관들의 매도가 69,000주인데 반면에 금융투자 쪽은 18만 주를 좀 매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누가 사모펀드가 98,000주예요. 투신이 73,000주. 보험.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액티브 쪽의 매도.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액티브 쪽이 크게 매도 고영향이라는 거죠. 연기금도 마찬가지. 48,000주. 반면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금융투자 쪽이니까. 그래서 지난주 11월 달은 어쨌든지 간에 금융투자의 매수가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이쪽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은 이제 여기서 크게 뭐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간망의 모습. 그럼 이제 연말까지 여기서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아무튼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일부 또 매수세가 유입이 약간 되겠죠. 이제 어쨌든 금원머리 신한이든 뭐 JP든 그런 부분의 수급이니까. 자, 요거는 이제 8월 달인데 8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셀트가 21만 5천 원대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최근에 이제 또 10월 달에 바닥 만들고 지금 약간 10만 원대 뭐 11만 원대 지금 17만 원대 중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8월 이후에 어쨌든 주가가 고점 형성 이후에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은 114만 주 매수예요. 114만 주 매수. 기관들도 100만 주 매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찍어 누르는 애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물론 이제 11월 달이나 뭐 요때 들어서는 연기금도 조금 줄이고 또 투신도 조금 줄이고 보험을 줄였지만 결국은 사모펀드잖아.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는 이제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셀트의 삼성증권을 제가 몸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을 통한 부분에서의 자산운용사 애들이,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 주체, 몸통들이 결국은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몸통의 물량들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정적일 때 한 번씩 퉁퉁, 주가가 조금 밀릴 때 나와서 확 좀 밀어.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창고가 막판에, 그죠? 오후에 와서 확 또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그래서 수급도 좋다. 그죠? 뭐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 이따가 이제 뒤에 이제 보면 딱 나옵니다. 지난주에 수급의 큰 변화 부분 자체가.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좋았다. 자, 그리고 6월달은 이제 셀트가 바닥에서 탈출하는 시기였으니까 200만 주에 210만 주입니다. 210만 주. 외국인 210만 주. 기관 280만 주. 개인들이 520만 주입니다. 자,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사는데 왜 못 가가 아니고 셀트는 10년 전쟁을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올해 제가 한 600만 주, 많으면 600만 주라고 그랬죠. 막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연말에 가면 또 이제 개인들의 뭐 대주주 부분이 이게 금투세가 어떻게 뭐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지금도 뭐 여당에서는 뭐 아무튼 유해 쪽으로 그죠? 좀 바닥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여당이 또 태클을 걸기도 하는데 아무튼 고야 뭐 지나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올해 이 정도 수준의 매도 부분 600만 주, 제가 500에서 600만 주라고 그랬죠. 연초부터 그죠? 지금 500 막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1000만 주 이상 터진다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개인들의 매도가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1000만 주 이상 터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제 개인들이 떠난다는 거거든. 떠난다는 것은 그 자리를 누가 메꾼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메꾼다는 거죠. 뭐가? 신규 물량이. 그죠? 물론 이제 이 개인들의 매도 부분에서는 공매도 차명 계좌 부분 이제 올해 많이 나오지만 내년에는 차명 부분보다도 내년에는 순수한 말 그대로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그죠? 내년에는 주가가 좀 상승 오르는 흐름에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어쨌거나 6월 이후에, 그죠? 사모펀드 좀 계속 매도해요. 왜? 공매도 몸통들이니까 자산운용사 국내. 자, 그 4월 달부터는 제가 왜 합니까? 4월 달부터는 공매도 부분에서 블록딜 이후니까 외국인이 270만 주, 기관이 280만 주. 4월 이후에, 그죠?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블록딜 이후에 결국 이제 개인들이 포기한 거죠. 이거 아니구나. 테마색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5%도 안 가지고 있어. 또 블록딜 하네. 다 팔아내겠네. 주가 못 가겠네. 여기다 뭐 세계 경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경제 침체라는 게 가장 우리 주식시장의 개인들로 하여금 겁을 줄 거예요. 경제 침체라는 게, 그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응? 우리도. 그래서 4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270만 주를 샀습니다. 기관들은 280만 주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밑에서 받아먹는 물량이지 주가를 막 붙이는 물량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원대부터 이거 밑에부터 거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띡 해봐야 지금 14만 원에서 17만 5천 원이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내년에는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그죠? 더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개인들의 매도가 차명 부분도 물론 있겠으나 나오면서 주가의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외국인들이 150만 주예요. 올해. 개인들이 550만 주 매도입니다. 기관들이 240만 주 매수예요. 그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170만 주. 이제 여기서 내년에는 이 금융투자의 수급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죠? 금융투자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내년에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은 공매도 쇼크보, 물론 그나마 아직 260만 주, 550만 주 남아있지만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참고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외국인의 수급이,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올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억 2,900만 주 매도입니다. 그럼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잖아, 그죠? 7월 달에 조금 매수, 7월, 8월 좀 매수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조금 매수하고,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올해 1억 2,900만 주 팔았어요. 기관들은요, 1억 1,200만 주 팔았습니다. 다 팔았죠. 개인들이 2억 3,500만 주 샀어요, 그죠? 그럼 셀트하고 정반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기관들 외국인들이 파는 행동이 될 것이고, 반면에 그걸 누가? 개인이, 이제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요, 다른 주식, 예를 들어서 다른 주식을 막 팔아가면서 삼성전자를 막 더 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2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8만원에 샀든 9만원에 샀든, 그분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아마, 그죠?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2년 전에 셀트를 사서 물린 분들은 이제 올라가면, 모르겠어. 한 25만원 넘어가면 다 팔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일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우리 아들내미도 셀트를 28만, 9만원에 지금 저축 31만에도 저축 들어가니까. 돈 생기면.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큰 취지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뚜꾸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죠? 그런 구도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급이 한 방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중소형 개별 같은 경우에 또 뭐 시장에서 한번 주가 급등할 때는 외국계 수급이 한번 팍 들어왔다가 또,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뭐 한번 팍 매도 쳐버리고. 지금 셀트의 수급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꾸준하잖아요. 매수가 꾸준하고 또 약간 정체. 매수가 꾸준하고 정체.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은 막 외국인이 사도 주가가 못 가잖아요. 기관이 막 사도 주가가 못 가잖아요. 왜? 차명 계좌가 있고 뭐예요? 개인들의 매도가 공세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왜? 셀트에 그만큼 영향력이 개인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셀트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셀트는 순수한 개인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차명 계좌가 큽니다, 여러분들. 그죠? 대주주들도 그렇고. 자, 이제 그럼 창고를 보면 창고도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누가 눌렀어요? 금융투자 KB죠, KB. 그러니까 이런들 그 앞주는 얘 또 매수했죠. 그러니까 지난주 올라가니까 또 눌러죠. 그죠? 그리고 DB 항상 안 빠져요, DB. DB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셀트리온의 뭐가?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2020년부터인가요? 몇 년부터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한번 꽤 됐어요. 이것도 이제, 그죠? 셀트 주주들이 마지막으로 간 공매도를 피해서, 공매도 대차가 없는 창고를 가자 해서 갔던 증권사가 바로 DB증권이에요. 이쪽에도 꽤 물량이 많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내년 가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KB도 이제 KB는 뭐냐 하면 KB는 셀트리온이 처음, 그죠? 공매도 없는 창고로 갑시다 해서 간 창고가 이제 주주들이 KB, 이쪽도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더 나와야 돼, 아직까지는. 근데 이쪽은 이제 KB는 약간 KB 본질보다는 이제 과거의 현대증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잦은 성격의 그 증권사하고 연동이 조금 차명계좌도 꽤 있어요. 차명계좌 이쪽은 차명계좌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약간 있다는 거. 이게 이쪽에 옛날 현대하고 대신증권. 자, 그리고 이제 메릴린치가 아무튼 지난주에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골드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테마색의 물량을 의심을 하는 것이고. 왜? 3분기에 8월 달에도 골드만이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테마색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번에도 저런 그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안 나오잖아요. 딱 한 주 딱 내보내고 안 나오잖아. 그죠? 그죠? 아마 이제 뭐 내년에 가서 또 분기 보고서 하면 또 나오겠죠. 그죠? 물량이, 테마색 물량이 줄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테마색과 지난 올 11월 달에 DB 창고도 증권사도 12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아마 DB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만약에 뭐 이게 금투세가 유예 안 된다고 하면 더 많이 매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 이후에 담겠습니까? 저는 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왜?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가 아니고 셀트에 대한 중장기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약간 이제 좀 실망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 단계가, 저도 과거에도 제가 이제 중장기 종목을 하다 보면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 고비를 넘기는 투자자와 넘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성공과 실패에, 그죠? 갈림길에 놓이는 거죠,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간스탠리는 12월 달에, 결국 뭐니까, 모간스탠리는 공매도니까, 올라가면 공매도 약간 누르는 공매도. 근데 지금 모간스탠리의 공매도가 많이 11월 달에 나왔지만은 11월 달에 공매도 누적 잔고가 늘었습니까? 전혀 안 늘었어요. 그죠? 근데 11월 달도 메릴린치가, 그죠? 12만 8천 주. 그리고 NH, 이거는 뭐야? 프로그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NH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 이 NH 쪽에서 꾸준히 유입이 되겠죠. 그죠? 모간스탠리는 공매도, JP모건 검은머리. 응? 그놈들이에요, 그놈들. 그죠? 그러면 이제 골드만의 매도와 11월 달에 누렸던 골드만의 매도와 DB,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도 창구가 누군지. 골드만은 테마색, DB는 누구? 개인들. 그죠? 오래된 개인들. 그럼 수급은 좋아, 나빠요? 수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쨌든 여기서
셀트가 잘 되려고 앞으로 셀트가 이제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테마색 다 팔아낼 것이고 DB 그죠? 한 20%까지 다 팔아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면 셀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식을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제가 수급을 왜 계속 보여드리냐 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이쪽에 참고 부분, 어디서 뭐, 테마색의 물량이 어디로 또 골드만이하고 단돈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이고. 자, 8월 달에도 그럼 골드만 57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8월 달, 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죠? 테마색 물량이죠. 3분기에 테마색이 62만 주 매도를 했으니까. 그죠? 지분에서 줄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DB. 38만 9천 주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참행, 뭐 미래든 키움이든 이런 쪽, KB든. 그러면 결국은 뭐야? 1등 매도 8월 이후에 8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누가 골드만의 매도, DB의 매도, 테마색과 개인의 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오른쪽에 봐보세요. HSBC 물량 나옵니까? 지금 전혀 안 나오죠. 다이아 물량 샀던 거 나와요? 신규 외국인들 전혀 안 나오죠. 1위부터 10위까지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계 창고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셀트의 수급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셀트가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 이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도 이렇다는 것은 셀트는 성장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제가 과거에 삼성전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초기에 다 외국인들의 지분들이 없었어요. 기아차도 여러분들 외국인 지분 제가 7% 8% 했을 때 그 주식 6천 8천 할 때 그때부터 밀어붙인 주식이에요. 현대건설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현대건설도 거의 외국인 지분 뭐 5% 6% 삼성전기 다 기아차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셀트의 외국인 지분 10%밖에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테마성 물량이니까. 10%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20% 30% 간다니까요. 그럼 그 신규 외국인 둔다는 뜻이잖아요. 기관들 지분도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개인들이 팔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올해부터 되고 있잖아. 내년은 더 그게 가속화된다는 뜻이야. 그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있으면 답답하지 않잖아요. 6월 1일부터 다 외국계예요. 누가 팔아요? 다 국내 개인 창구들이 다 팔아요. 그렇잖아요. 6월달도 모간, 메릴린치, JPH, UBS, CT, 다이와 뭐 걱정이에요? 주가 못 가서 걱정입니까? 자, 그리고 4월달 제가 왜 보여드려요? 테마색의 블록딜 이후니까. 결국은 블록딜 이후에도 뭡니까 지금? DB가 67만 주 팔아요. KB가 48만 주 팔아요. 누가 다? 메릴린치, 모간, UBS, JP, 골드만, HSBC, CT, 다이와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올해 DB가 1등이에요. 77만 주 팔았죠 여러분. DB 창고에서만 77만 주. 그러니까 이 DB 창고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죄송하지만은 여기에는 순수한 개인들이니까 그것도 셀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런 분들이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5년을 가지고 있던 10년을 가지고 있던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셀트가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고생 많이 하잖아. 그런 부분이 좀 피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DB 정권에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DB에서 뭐 정거사 직원이 셀트가 안 됩니다. 파십시다. 절대로 파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올해 NH 이거 자사주니까 NH도 올해 거의 50만 주 팔았다는 거죠. 자사주가 어디 한 160만 들어왔으니까 다 미국계예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반대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수급의 큰 변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극과 극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놈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급을 올해 1년 동안 지금 이 수급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공매도 애들 입장에서도 이거 모르겠습니까? 셀트건이 수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막 다른 막 유튜브 애들도 막 수급이 어떻고 저떻고 하잖아요. 제가 내년에도 수급 가지고 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셀트의 포인트가 뭔지 그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앞으로 2년 동안만 제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셀트리온 앞으로 제가 2년까지만 할 거예요. 2년 이후에는 셀트 안 합니다. 이제 저도. 그럼 2년 안에 쇼부를 한다는 뜻이야. 못 참겠어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요 지금 볼까 이게 유튜브 친구들이 제 방송을 다 듣나 봐요. 그죠?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런 말 나오겠다고. 2년만 저 딱 2년만 할 거예요. 셀트리온 아시겠죠? 2년만 따라오십시오.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뭐 셀트리온 시장에 넘겨줘야지 뭐 다시 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2년만 참아봅시다 여러분. 저도 제가 2년이면 딱 10년째예요. 10년째 여러분. 만으로 10년째라는 뜻이야.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10년을 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모든 게 중간에 물론 셀트가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보면은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한 방에 달성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길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5년에 좋았다가 6년째 안 좋고 결국은 뭐야 1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겪음으로써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2024년이면 셀트가 2024년에 뭘 가장 포인트에 미국 시장을 선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그죠? 왜? 바이오 의약품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십시오. 큰 배가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난주 11월 달에 공매도 모간으로부터 쳤지만은 잔고를 보면은 250만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공매도를 보시면 금요일날 4,700주, 목요일날 750주, 그리고 수요일날 6,500주, 화요일날 3,100주, 그리고 앞에 만주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가는 별로 좋지 못하고 그랬지만은 뭐예요? 공매도는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그동안에 비한다면. 750이 있었죠. 근데 지난주에도 공매도는 조금씩 그 앞에부터 누르고 주가 했지만은 공매도 누적 잔고가 늘었습니까? 256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240만 주, 60만 주에서는 크게 준지 않다고 그랬죠. 안 줍니다, 이제. 내년에 가서는 이제 점프할 때 한번 줄겠죠. 그 셀트는 지금 뭐 이제 공매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공매도에 막 연임할 필요 없어. 아시겠죠? 크게 치지도 못해. 그 쇼크도 크게 안 해. 내년 가면 하겠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 또. 대차 잔고는 980만 주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공매도를 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저번에도 한번 그때 어디야 10월 달에도 한번 대차 잔고 확 늘었다가 또 줄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980만 주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공매도 950만 주가 최고였었거든요. 한 30만 주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공매도 누적 잔고가 늘어요? 오히려 줄고 있죠. 공매도가 늡니까? 최저죠. 그럼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급박을 하는 거죠. 급박을. 바로 이게 두 개의 변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가지고 오면서 급박을 하지만 공매도는 설령 쳐지 못하고 오히려 누적 잔고는 줄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에 한번 또 셀트는 조만간이라는 말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제 유플라이마 어제 제가 이제 어저께 상호 대체 사용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법을 발의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그죠? 유플라이마가 이제 조만간에 좀 미국에서 그죠? 성인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신용도 최근에 조금 늘었는데 신용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차명 계좌들 거 차명 계좌들 신용이에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 어쨌든 뭐 셀트의 수급 부분에서는 대수급이 그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공매도 체제라는 거, 또 거래도 체제라는 거 이번 주는 조금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